저는 김서준이라고 합니다. 18살이고 솔직히 말하면 할아버지를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부끄러워했다고 해야 할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깨닫게 된 과정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친구들과 PC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요즘 인기 있는 게임에 푹 빠져서 몇 시간을 보냈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게임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어느새 해가 지고 있더라고요.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에요. 오래된 주택들이 모여있고 골목골목마다 작은 가게들이 자리 잡고 있죠.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구멍가게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에 구멍가게라니 편의점도 많은데 누가 그런 곳에서 물건을 사겠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할아버지 가게 앞을 지나게 되어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친구 둘이 같이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멀리서 할아버지 김영수가 가게 앞에 서 계시는 게 보였어요. 76세 연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바로 서 계시는 모습이었죠. 할아버지는 저를 발견하시고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다가오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할아버지와 마주치는 게 왜 그렇게 창피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지만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서준아. 밥은 먹고 다니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어요. 진심으로 제 안부를 걱정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아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해야겠네요. 쓸데없이 참견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끔찍한 말이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에 스치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면서도 저는 친구들의 시선이 더 신경 쓰였어요. 할아버지를 밀쳐내듯 지나가려고 했죠.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킥킥거리며 말했어요. 야, 너네 할아버지 구멍가게 하시잖아? 완전 구식이네.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데서 물건을 사냐? 다른 친구도 거들었습니다. 맞아, 편의점도 많은데. 아직도 그런 가게가 있다니까? 친구들의 놀림 섞인 말에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할아버지가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그저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냥 가자. 저는 친구들을 재촉하며 할아버지 곁을 지나쳤어요. 뒤돌아보지도 않았죠. 하지만 걸어가면서도 계속 할아버지의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그 씁쓸한 미소, 조금 상처받으신 것 같은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친구들과 헤어진 후 혼자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 기분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찜찜하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할아버지 생각이 계속 났어요. 할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정말 아껴주셨거든요. 제가 아플 때면 밤새 간병해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간식이 있으면 멀리서도 사다 주시곤 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할아버지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이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친구들 앞에서는 창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가 하시는 구멍가게가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작은 가게에서 물건을 사겠어요?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 가면 더 다양하고 저렴한 물건들을 살 수 있는데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가게는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잠자리에 들면서도 계속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그 기분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할머니 박영숙과 아침을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72세 연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하시고 부지런하셨죠. 언제나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제 할아버지랑 뭔 일 있었니? 할머니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뭔가 말씀하셨나 봅니다. 별일 없었는데요? 저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 찔리는 게 있었죠. 할아버지가 조금 속상해하시는 것 같더구나. 서준이 너도 이제 다 컸으니까 할아버지 마음을 좀 헤아려봐라. 할머니의 말에 저는 더욱 불편해졌어요. 왜 자꾸 할아버지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학교에 도착해서도 계속 그 일이 신경 쓰였어요. 수업 시간에도 집중이 안 되고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도 뭔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어제 함께 있었던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할아버지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어제 너희 할아버지 표정 봤지? 좀 서운해하시는 것 같던데? 친구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친구들도 할아버지의 표정을 눈치챘나 봅니다. 별로 신경 안 써. 워낙 예민하셔서.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었어요. 정말 할아버지가 상처받으셨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빨리 떨쳐버리려고 했습니다. 학교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또다시 할아버지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죠. 할아버지는 가게 안에 계셨고 몇 명의 동네 아주머니들이 물건을 사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님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어제의 일이 더욱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저에게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왜 그렇게 차갑게 대했을까요? 집에 들어가서도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거실에서 조용히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제 방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할아버지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보이셨지만 뭔가 조금 기운이 없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 어제 일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걸까요? 저녁 식사 시간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저.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갔을 텐데 그날은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여전히 저에게 친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학교는 어땠니? 공부는 잘 따라가고 있고? 네, 그냥 그래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말았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관심을 보이시는 건 당연한 일인데 왜 저는 그게 그렇게 불편했을까요? 그리고 왜 친구들 앞에서는 그렇게 창피했을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어렸고 자존심도 강했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범해 보이는 노인이 어떤 과거를 감추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는 늦게까지 숙제를 하다가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가게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시계를 보니까 밤 11시가 넘어 있었는데 말이죠. 궁금해서 살짝 가게 쪽으로 가봤습니다. 할아버지 김영수가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서 뭔가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도면 같은 게 떠 있었고 할아버지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고 계셨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컴퓨터를 사용하신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 작업을 하고 계시다니요. 평소에는 TV만 보시는 줄 알았거든요. 다음날 아침 저는 참지 못하고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어젯밤에 컴퓨터로 뭘 하고 계셨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당황하시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러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답하셨죠. 아, 그냥 옛날 일 정리하는 거야. 별거 아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나 말투에서 뭔가 숨기시는 것 같은 느낌이 났거든요. 그날 학교에서 돌아온 후 저는 몰래 할아버지의 작업실을 들여다봤어요. 가게 뒤쪽에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이 할아버지의 개인 공간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서류철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벽 한쪽에는 낡은 액자들이 걸려 있었죠.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 안에는 각종 상장과 인증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국가산업개발유공자 기술혁신공로상 산업발전기여상. 이런 글씨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날짜가 모두 70년대, 80년대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우리 할아버지와 관련된 건가요? 할아버지가 젊으셨을 때 뭔가 대단한 일을 하셨던 건가요? 서류철을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복잡한 기계 설계도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들이 가득해서 저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뭔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자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산업발전 5개년 계획 기술 자문위원 김영수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할아버지의 이름이 적혀있는 공식 문서였죠. 저는 정말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국가적인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다는 건가요? 그런데 왜 이런 중요한 일들을 숨기고 계신 걸까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진들도 있었어요. 젊은 시절에 할아버지가 정장을 입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할아버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는 표정에 당당한 자세를 하고 계셨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하고 있니? 깜짝 놀라서 돌아보니까 할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 할아버지. 저는 그냥 괜찮다.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으니까. 할아버지는 의외로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조금 안도하시는 것 같은 표정이었죠. 할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할아버지가 정말 이런 일들을 하셨던 거예요? 옛날 일이야. 그때는 나라가 가난했고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했거든.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자부심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쓸쓸한 느낌도 있었죠. 그런데 왜 이런 걸 숨기고 계셨어요? 숨긴 게 아니야. 그냥 지나간 일이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뿐이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뭔가 더 복잡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대단한 과거를 가지고 계신 분이 왜 작은 구멍 가게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계시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할아버지를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구닥다리 컴퓨터라고 비웃었던 그 노트북으로 할아버지는 여전히 전문적인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했던 할아버지가 사실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었던 거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왜 이런 걸 숨기고 계시는 걸까요?
할아버지는 왜 이런 걸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지만 할아버지에게 직접 묻기는 어려웠어요. 며칠 후 학교에서 특별한 과제가 있었어요. 우리 가족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각자 가족 중 한 명을 선택해서 그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는 거였죠. 대부분의 친구들은 부모님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었어요. 의사인 아버지, 선생님인 어머니, 사업가인 부모님 등등 자랑할 만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 말이에요. 저는 고민이 되었어요.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셨고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게 없어 보였거든요. 그렇다고 할아버지에 대해 발표하기도 애매했어요.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할아버지를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최근에 알게 된 할아버지의 과거가 있긴 했지만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고 너무 오래된 일이라 별로 관심을 끌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어머니에 대해 발표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가족 구성원을 소개할 때 할아버지는 의도적으로 빼먹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4명입니다. 발표 당일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를 언급하지 않았죠. 사실 부끄러웠어요. 친구들 앞에서 구멍가게 하는 할아버지를 소개하는 게 창피했던 거예요. 발표가 끝난 후 담임 선생님이 질문하셨어요. 서준아,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니? 같이 살고 계시는 것 같던데?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 할아버지는 그냥 가게를 운영하세요. 어떤 가게를 하시는데? 작은 구멍가게요. 선생님의 계속되는 질문에 저는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어요. 친구들의 시선이 느껴졌고 어떤 친구는 킥킥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아, 그래? 동네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시는구나.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선생님은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셨지만 저는 여전히 불편했어요. 빨리 다음 발표자로 넘어갔으면 했죠. 드디어 발표 시간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었어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할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할아버지를 가족 소개에서 빼먹은 게 잘못된 건 아닐까요? 점심시간에 창밖을 내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교문 앞에 할아버지 김영수가 서 계셨거든요. 평소 입지 않으시던 깔끔한 옷을 입고 제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왜 할아버지가 학교에 오신 걸까요? 혹시 뭔가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건가요? 야, 저기 너네 할아버지 아니야? 옆에 있던 친구가 할아버지를 발견하고 말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창밖을 내다보기 시작했죠. 정말이네. 뭔 일로 오신 걸까? 혹시 서준이 뭔 잘못이라도 한 거 아니야? 친구들의 관심이 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야, 그냥 지나가시다가 들른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할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으면 했어요. 친구들 앞에서 할아버지와 마주치는 게 너무 창피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수업이 시작되었는데도 할아버지는 여전히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수업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학교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최대한 친구들을 피해서 혼자 교문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몇 명의 친구들이 따라 나와서 할아버지를 다시 보게 되었죠. 할아버지는 저를 보시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셨어요. 서준아, 학교는 잘 마쳤니? 혹시 배고프지 않을까 해서 간식을 좀 사왔다. 할아버지는 제가 좋아하는 붕어빵을 들고 계셨어요. 분명 멀리까지 가서 사오셨을 거예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지만 저는 그 순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할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저를 챙겨주시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마치 어린애 취급받는 것 같았거든요. 제발 오지 마세요.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얼굴에 충격과 상처가 스치는 게 보였습니다. 붕어빵을 든 손이 살짝 떨리는 것도 느꼈어요. 서준아.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셨지만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친구들 앞에서 왜 이러세요? 창피하다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친구들과 함께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이에요. 걸어가면서도 할아버지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 깊은 상처를 받으신 눈빛, 떨리던 손, 그리고 제 이름을 조심스럽게 부르시던 목소리까지. 모든 게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 걸어간 후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했죠. 야, 그래도 할아버지가 너 걱정해서 오신 건데. 맞아. 붕어빵도 사가지고 오셨잖아. 진짜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던데. 친구들의 말에 저는 더욱 복잡한 기분이 되었어요. 사실 친구들도 할아버지의 진심을 알아봤던 거죠. 그런데 저만 그걸 거부했던 거예요. 그냥 너무 과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변명처럼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죄책감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혼자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저를 사랑해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배고플까봐 멀리서 간식까지 사오시고 학교 앞에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사랑을 거부했어요. 아니,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상처를 주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할아버지를 모욕했던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와 계셨어요. 가게에 앉아서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계셨죠.
붕어빵이 담긴 봉지는 그대로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서준아, 할아버지 마음 많이 상하셨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저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죠. 할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런 마음도 모르고.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봤어요. 학교에서 할아버지를 가족 소개해서 빼먹었던 것, 친구들 앞에서 할아버지에게 소리쳤던 것, 그리고 할아버지의 상처받은 표정까지. 정말 제가 잘못한 걸까요? 할아버지는 정말 저를 사랑해서 그런 일을 하신 거였을까요? 그때 최근에 발견했던 할아버지의 과거가 떠올랐어요. 그 많은 상장들과 설계도들, 그리고 국가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기록들. 할아버지는 분명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 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조용히 살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런 대단한 과거를 숨기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하지만 오늘 일 때문에 할아버지에게 직접 물어보기는 어려워 보였죠.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만 저는 나가기 싫었어요. 할아버지와 마주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할머니가 계속 부르셔서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식탁에는 평소와 똑같이 따뜻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거죠. 할아버지도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평소와 달랐어요. 할아버지는 별 말씀을 하지 않으셨고 저도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오늘 학교에서 뭐 배웠니?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평소 같으면 자연스럽게 대답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별거 없어요. 저는 짧게 대답하고 계속 밥만 먹었어요.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 방으로 들어가면서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봤어요.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 보이셨죠. 어깨도 평소보다 움츠러든 것 같았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할아버지가 붕어빵을 들고 계시던 모습, 그리고 제가 소리쳤을 때의 표정이 계속 떠올랐어요. 결국 잠들지 못하고 새벽까지 뒤척였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정확히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거였죠.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밤새 제대로 잠을 못 잤는데도 잠이 깨더라고요. 거실로 나가니까 할아버지가 이미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일찍 일어났구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 평소의 따뜻함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여전히 저를 배려해주시는 마음은 느껴졌죠. 네. 저는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물을 한 잔 마시고 다시 거실로 나왔는데 할아버지는 여전히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용기가 났어요. 할아버지에게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응? 할아버지가 신문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었죠. 어제. 죄송해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밝아지는 게 보였습니다. 괜찮다. 네가 창피했을 수도 있지.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분명 상처받으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심했어요. 정말 괜찮다. 할아버지가 너무 나섰나 보다. 할아버지는 오히려 당신 잘못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제가 좀 심했다는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러나 곧 모든 것을 바꿔놓을 만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서준의 앞에 믿을 수 없는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일은 며칠 후에 일어났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죠. 우리 동네에 들어서는데 할아버지 가게 앞에 뭔가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고급 승용차 한 대가 가게 앞에 멈춰 있었거든요. 그 차는 정말 비싸 보이는 외제차였어요. 번호판을 보니까 서울 번호였죠. 우리 같은 시골 동네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차였습니다. 누가 잘못 온 걸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차에서 중년 남자 한 분이 내리시는 게 보였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옷차림이었어요. 그분의 옷차림만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맞춤 양복에 고급 시계, 그리고 품격 있는 분위기까지. 마치 TV에서 보는 대기업 임원 같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이 할아버지 가게로 걸어가시더니 할아버지 김영수를 발견하자마자 깊이 허리를 숙이는 게 아니겠어요. 선생님. 그분의 목소리가 동네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컸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과 반가움이 담겨 있었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대단해 보이는 분이 우리 할아버지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인사를 하다니요. 뭔가 착각하신 게 아닐까요?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당황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그분의 얼굴을 알아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죠. 상우야? 이상우 맞니? 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상우라는 그분은 정말 기뻐하시는 표정으로 할아버지께 다가갔어요. 그리고 또다시 깊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신기한 광경을 놓칠 리 없죠. 저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이상우 씨의 말에 할아버지는 손을 저으시며 겸손하게 답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네가 잘해서 성공한 거지 내가 뭘 했다고.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아무것도 될 수 없었어요. 두 분의 대화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할아버지를 아는 분인가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왜 이렇게 존경하는 걸까요? 동네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누구지? 영수 씨를 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저렇게 비싼 차 타고 와서. 뭔 일인지 모르겠네. 영수 씨가 젊었을 때 뭔 일 하셨나? 사람들의 궁금증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그때 이상우 씨가 할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사실 제가 오늘 기자들과 약속이 있어서요. 선생님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기자들? 할아버지가 당황하시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저희 회사 창립 30주년 기념 인터뷰인데요. 제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얘기를 빼고는 할 수 없어서요. 이상우 씨의 말에 할아버지는 더욱 당황하셨어요. 그런 큰일에 내가 뭐 할 말이 있겠어. 그냥 내 이야기만 하면 되잖아. 아닙니다, 선생님. 정말 중요한 분이시에요. 그때 정말로 기자들이 나타났어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사람들이 몇 명 와서 이상우 씨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이상우 회장님 인터뷰 준비되셨나요? 회장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회장이라고요? 어떤 회사의 회장일까요? 네, 준비됐습니다. 그런데 먼저 소개해드릴 분이 계세요. 이상우 회장이라는 분이 할아버지를 기자들에게 소개했어요. 이분이 바로 제 은사님이신 김영수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제가 있게 해주신 분이죠. 기자들이 할아버지를 향해 카메라를 돌렸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당황하시는 표정이었죠. 잠깐, 이상우야. 이건 너무. 선생님,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이상우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죠. 주변에 모인 동네 사람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들이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평범한 구멍가게 노인에게 왜 유명 기업인이 고개를 숙이는 걸까요? 할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걸까요? 기자 중 한 명이 질문했어요. 회장님,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상호 회장은 할아버지를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김영수 선생님은 70년대와 80년대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숨은 주역이셨습니다. 저는 그때 갓 대학을 졸업한 신입 엔지니어였는데 선생님 밑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죠. 기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고 마이크들이 할아버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기술적인 능력은 물론이고 후배들을 가르치는 열정도 남달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알던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은 명예나 인정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오직 나라의 발전과 후배들의 성장만을 생각하셨죠. 이상호 회장의 말이 계속되었어요. 저는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제가 있는 건 전적으로 김영수 선생님 덕분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동안 무시하고 창피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니요. 동네 사람들의 표정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두들 놀란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여전히 당황스러워하시며 손을 저으셨어요. 과찬이야, 상호야. 네가 워낙 똑똑하고 노력했으니까 성공한 거지.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질문, 이상호 회장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상황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알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진짜 과거,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해왔는지 깨닫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온 동네가 들썩였어요. 할아버지와 이상호 회장의 만남이 뉴스에까지 나왔거든요. 저는 집에서 그 뉴스를 보며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산업 발전의 핵심 인물로 활동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화면에는 할아버지의 모습과 함께 이상호 회장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죠.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김영수 선생님 밑에서 배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선생님은 단순히 기술만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엔지니어로서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책임감을 알려주셨어요. 화면 속의 이상호 회장은 정말 진심 어린 표정으로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모든 게 정말일까요? 제가 그동안 구닥다리라고 생각했던 할아버지가 정말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을까요? 그때 할머니가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준아, 이제 알겠니?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말이야. 할머니는 알고 계셨어요? 물론이지. 결혼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 하지만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더욱 놀랐어요. 할머니도 알고 계셨다니요. 그럼 왜 할아버지는 그런 대단한 일들을 숨기고 계신 거예요? 숨기는 게 아니야. 그냥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 할아버지는 원래 겸손한 분이셔. 할머니는 멀리 있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정말 힘든 시절이었어. 나라가 가난했고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 할아버지도 그런 분 중 한 명이었지.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젊으셨을 때는 정말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글쎄, 그때 할아버지는 여러 공장과 연구소에서 일하셨어. 기계를 설계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었지. 할머니의 눈빛이 그때를 회상하며 따뜻해졌어요. 정말 밤낮 없이 일하셨어. 나라를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말이야. 그때는 돈도 별로 없었지만 할아버지는 정말 보람을 느끼며 일하셨거든. 그런데 왜 지금은 구멍가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 질문에 할머니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그건 복잡한 일이 있었어. 언젠가 할아버지가 직접 말씀해 주실 때가 있을 거야. 할머니는 더 이상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슬픈 일이 있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할아버지의 작업실을 다시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허락을 구하고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할아버지는 여전히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서 뭔가 작업을 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구닥다리 컴퓨터가 아니라 전문적인 작업을 하는 도구로 보였거든요. 할아버지, 오늘 이상호 아저씨가 한 말들이 다 정말이에요? 할아버지는 잠시 작업을 멈추시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상호가 좀 과장해서 말한 것 같구나. 나는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야. 하지만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할아버지가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다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어. 나도 그중 하나였을 뿐이지. 할아버지는 여전히 겸손하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게 겸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할아버지, 그때 이야기를 좀 더 들려주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부족했어. 기술도 돈도 경험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었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그때의 열정이 스며들어 있었어요. 나는 어려서부터 기계에 관심이 많았거든. 그래서 공대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여러 회사와 연구소에서 일했어.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주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들을 설계하고 개선하는 일이었어. 그때는 외국 기술을 따라하는 것도 어려웠거든. 모든 걸 처음부터 배워야 했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어요. 제가 알던 할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내가 맡았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 부품 생산 라인이었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기반을 만드는 일이었지. 정말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들도 할아버지가 만드신 기술로.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물론 나 혼자 한 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야. 할아버지는 그 시절을 회상하며 잠시 멈추셨어요. 그리고 서류철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할아버지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큰 기계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정말 자랑스럽고 기뻐 보였죠. 이 사진은 우리가 첫 번째 자동화 라인을 완성했을 때 찍은 거야. 정말 밤낮 없이 일해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어. 와, 정말 대단해 보여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사진 속 할아버지는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 넘쳐 보였거든요. 그때 상호도 우리 팀에 있었어. 정말 똑똑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였지. 지금 보니까 그때보다 훨씬 성공했구나. 할아버지는 이상호 회장을 생각하며 뿌듯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할아버지가 그 사람을 가르치셨던 거예요? 가르쳤다기보다는 함께 일하면서 서로 배운 거지. 나도 젊은 친구들한테서 많은 걸 배웠어. 할아버지의 겸손한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존경스러웠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또 생겼죠. 그런데 할아버지,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셨는데 왜 지금은? 왜 구멍가게를 하냐고? 할아버지가 제 말을 알아채고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할아버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도 긴 이야기야. 언젠가 다 얘기해줄게. 할아버지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뭔가 아픈 기억이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다니.
그리고 제가 그런 할아버지를 얼마나 무시하고 창피해했는지 생각하니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특히 친구들 앞에서 할아버지에게 소리쳤던 일, 가족 소개에서 할아버지를 빼먹었던 일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할아버지는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다음 날부터 학교에서도 할아버지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뉴스를 본 친구들이 저에게 계속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희 할아버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뉴스 봤어? 완전 유명인사네. 이상호 회장이 그렇게 존경한다고 하던데? 진짜? 친구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할아버지를 구식이라고 놀렸던 친구들이 이제는 부러워하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친구들의 반응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뉴스 하나로 이렇게 바뀌는 게 이상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제가 할아버지의 진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점심시간에 친구 하나가 저에게 말했어요. 야, 그런데 너는 진짜 몰랐던 거야? 할아버지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응. 전혀 몰랐어. 어떻게 몰라? 집에서 얘기 안 해주셨어? 할아버지가 워낙 말씀을 안 하셔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도 계속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겸손한 분이셨구나. 그렇게 대단한 일들을 하셨으면서도 자랑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살아가고 계셨던 거네요. 하교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할아버지 가게 앞을 지났어요. 며칠 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모여 있었고 할아버지와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영수 씨 뉴스 봤어요. 정말 대단하셨네요. 그동안 이런 분이 우리 동네에 계셨다니. 존경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할아버지는 조금 당황스러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 조용한 일상이 갑자기 시끄러워진 거죠. 저는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정말 부끄러웠어요. 지금 할아버지를 존경한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과 제가 무엇이 다를까요? 저 역시 뉴스를 보고 나서야 할아버지의 위대함을 깨달았으니까요. 집에 들어가서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할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지? 사람들이 그래. 유명해지고 나서야 알아주는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씁쓸함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예전부터 똑같은 분이셨잖아요. 맞아. 할아버지는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서야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거지.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더욱 반성하게 되었어요. 저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호들갑을 떠는 것 같구나. 그냥 평소처럼 지내면 되는데. 하지만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제가 말하자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서준아, 사람이 대단하다는 건 남들이 알아주느냐 안 알아주느냐에 달린 게 아니야.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었거든요. 할아버지. 응? 제가 그동안 할아버지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다.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할아버지는 네가 날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그냥 네가 바르게 자라주기만 하면 돼. 할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왜 그런 대단한 과거를 숨기고 계시는지, 그리고 왜 지금은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계시는지 말이에요. 그 답을 알게 되는 데는 며칠이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할아버지에 대해 더욱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며칠 후 저는 우연히 할아버지의 더 깊은 과거를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옛날 앨범을 정리하시다가 오래된 신문 스크랩들을 발견하게 된 거였죠. 서준아, 이것 좀 봐라. 할머니가 저를 부르시며 노란빛이 바랜 신문 기사를 보여주셨어요. 1980년대 신문이었는데 헤드라인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산업 발전의 숨은 영웅들 마이너스 기술 혁신의 아버지 김영수 박사.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과 함께 긴 기사가 실려 있었어요. 기사를 읽어보니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일들을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박사셨어요? 그럼 공학 박사야. 그때는 박사가 정말 귀했거든.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기사를 계속 읽었어요. 할아버지는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여러 대학에서 강의도 하시고 정부의 산업 정책에도 참여하셨던 분이었어요. 기사에는 할아버지가 개발하신 기술들이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자동화 시스템, 생산성 향상 기법, 품질 관리 시스템 등 정말 전문적인 내용들이었죠. 와, 할아버지가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던 거예요? 그렇지. 그때 할아버지 덕분에 많은 공장들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정말 큰 기여를 하신 거야. 하지만 기사를 더 읽어보니 이상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할머니, 여기 보니까 할아버지가 갑자기 연구소를 그만두셨다고 나와 있는데요? 할머니의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어요. 그건 말하기 복잡한 일이야. 무슨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었어. 할아버지 같은 실력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 시기요? 할아버지가 너무 뛰어나니까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지.
특히 정치적인 문제들도 얽혀 있었고, 할머니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지만 뭔가 불공정한 일이 있었다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결국 할아버지는 연구소를 떠나야 했어. 억울한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구멍가게를 하시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실망하지 않으셨어. 오히려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고 좋아하셨거든.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뛰어난 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니. 할아버지가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처음에는 그랬겠지. 하지만 할아버지는 강한 분이야. 금세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셨어. 그때 뒤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그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니? 할아버지가 언제 오셨는지 저희 옆에 서 계셨어요. 아, 할아버지. 옛날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신문을 보시더니 쓴 웃음을 지으셨어요. 이런 걸 왜 아직도 보관하고 있어? 추억이니까 버릴 수가 없지. 할머니의 대답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할아버지 정말 억울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는데. 제 질문에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억울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것도 인생의 일부였구나 싶어. 하지만 서준아, 인생에는 때로는 불공정한 일들이 생겨. 하지만 그런 일들 때문에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 할아버지의 말씀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일 때문에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절망? 왜 절망해야 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지. 할아버지의 긍정적인 태도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일 덕분에 너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잖아. 나에게는 그게 더 소중한 거야. 할아버지는 가족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봤어요. 그렇게 불공정한 일을 당하셨으면서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살아가시는 할아버지가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깨달았습니다. 할아버지의 구멍가게를 부끄럽게 생각했던 저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어요. 할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시든 자신의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었는데 말이죠. 다음날 저는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과거를 가지고 계시든 그냥 할아버지 자체가 자랑스러워요. 할아버지는 제 말을 듣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맙구나. 그런데 할아버지, 혹시 다시 예전 일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면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 하지만 이제는 나이도 많고. 그때 저는 이상호 회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에 대해 다시 알리고 싶다고 했던 말이에요. 혹시 정말로 할아버지가 다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그리고 그동안 숨겨져 있던 할아버지의 공로가 세상에 알려질 수 있을까요? 모두가 잊었지만 그 시절 한 남자의 희생이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드러날 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호 회장이 다시 우리 집을 찾아오신 거였죠.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할아버지 가게 앞에 여러 대의 차가 멈춰섰어요. 이상호 회장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과 언론사 사람들도 함께 왔더라고요. 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광경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저는 당황스러워하시는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물어봤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상호가 갑자기 이런 큰일을 벌여놓았네. 이상호 회장이 할아버지께 다가와서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소식? 선생님께서 국가 포상을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 역시 믿을 수 없었죠. 정부 관계자 한 분이 앞으로 나서서 설명해 주셨어요. 김영수 박사님께서 70년대와 80년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를 뒤늦게나마 인정하여 산업발전 공로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정말 당황스러워하셨어요. 아니, 이게 무슨... 그런 큰 상을 받을 만한 일을 했나요? 충분히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선생님의 기술과 가르침이 지금의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었거든요. 이상호 회장이 거들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번 기회에 선생님의 공로가 정당하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묻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머뭇거리셨지만 주변 사람들의 격려와 박수 소리에 결국 수락하게 되셨어요. 정말 과분한 상이지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할아버지의 포상 소식이 크게 보도되었어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김영수 박사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수많은 기술 혁신을 이뤄내며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주었습니다.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특히 자동화 기술과 품질 관리 시스템 개발에 큰 기여를 했으며 수많은 후진을 양성하여 현재까지 그 영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들과 함께 당시 개발하셨던 기술들이 소개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 박사는 그동안 이런 공로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조용히 살아오셨습니다. 이번 포상은 뒤늦었지만 그분의 헌신에 대한 마땅한 보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그리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이제야 할아버지의 진가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니까요. 포상식은 일주일 후에 열리기로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우리 집은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각종 언론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할아버지의 옛 제자들과 동료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할아버지는 그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우신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기뻐하시는 것 같기도 했어요. 특히 옛 동료들과 다시 만나게 되신 것을 무척 좋아하셨죠. 정말 오랜만이네, 영수야. 자네도 건강해 보이고 좋아. 옛 동료들과 재회하시는 할아버지의 표정은 정말 밝아 보였어요. 그분들과 옛날 이야기를 나누시는 모습을 보니까 할아버지도 그 시절을 그리워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중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때 우리들의 스승이자 동료였거든. 지금 생각해봐도 그분만큼 실력 있고 인격적인 사람은 없었어. 정말요? 그럼 우리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모두 너희 할아버지께 물어봤어. 항상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거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할아버지에 대해 더욱 자랑스러웠어요. 포상식 전날 밤 할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내일 기분이 어떠세요? 글쎄, 좀 떨리기도 하고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할아버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동안 인정받지 못해서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속상하다기보다는 그냥 아쉽긴 했지. 하지만 이제 와서 이렇게 인정받게 되니까 정말 감사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서준아, 할아버지가 가장 기쁜 건 상을 받는 게 아니야. 그럼 뭐가 가장 기쁘세요? 네가 할아버지를 이해하게 된 것. 그게 가장 큰 선물이야.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할아버지, 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할아버지를 몰라봐서. 괜찮다.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까.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드디어 포상식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족의 끈은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포상식 장소는 정부청사 대강당이었어요. 정말 크고 웅장한 곳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정장을 차려입고 참석했어요. 할아버지는 새로 맞추신 양복을 입으시고 정말 멋져 보이셨죠. 강당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정부 관계자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옛 동료들과 제자들까지. 이상호 회장도 물론 참석하셨고요. 저는 그 웅장한 분위기에 압도당할 뻔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큰 자리에서 상을 받으시다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식은 오후 2시에 시작되었어요. 먼저 할아버지의 공로에 대한 소개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젊은 시절 할아버지의 모습들, 그리고 할아버지가 개발하신 기술들이 현재까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어요. 영상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할아버지가 만드신 기술들이 지금도 수많은 공장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더라고요. 김영수 박사님의 자동화 기술은 1980년대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성을 30% 이상 향상시켰습니다. 영상 속 내레이션이 울려 퍼졌어요. 또한 박사님이 개발하신 품질 관리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많은 기업들에서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정말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이어서 장관님이 직접 나오셔서 할아버지의 공로를 치하하는 연설을 해주셨어요. 김영수 박사님은 우리나라가 산업화의 길을 걸어갈 때 묵묵히 그 뒷받침이 되어주신 분입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지는 못했지만 진정한 산업 역군이셨죠. 장관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특히 후진 양성에 힘쓰셔서 수많은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산업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죠. 그때 이상호 회장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다른 참석자들도 모두 따라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드디어 할아버지가 무대 위로 올라가실 차례가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조금 떨리시는 것 같았지만 당당하게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장관님이 직접 훈장을 달아드리는 순간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할아버지 얼굴에도 깊은 감동이 스며들어 있었죠. 김영수 박사님, 대한민국 산업 발전 공로상을 드립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무대 아래에서 눈물을 참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수상 소감을 말씀하실 차례가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을 둘러본 후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이런 큰 상을 받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하고 힘이 있었어요. 함께 일했던 동료들, 그리고 제가 가르쳤던 후배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준 상호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상호 회장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는 잠시 멈추시고 저희를 바라보셨어요.
가장 소중한 건 명예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입니다. 할아버지의 시선이 저에게 머물렀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많은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제 손자 서준이가 이제야 할아버지를 이해해주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그것이 이상보다 더 큰 선물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웃음과 박수를 보냈어요. 저는 부끄러우면서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은 후배들에게 제가 배운 것들을 전수해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상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의 수상 소감이 끝나자 다시 한번 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포상식이 끝난 후에는 리셉션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옛 제자들, 동료들, 그리고 현재 산업계에서 활동하는 분들까지. 선생님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인사를 받으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신 분이라는 걸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중년 여성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선생님 기억하시나요? 제가 30년 전에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학생입니다. 아, 그때 유일한 여학생이었던. 네, 맞습니다. 선생님께서 여자라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지금 저는 대학 교수로 일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정말 잘 됐구나. 할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할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리셉션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할아버지에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맙다, 서준아. 그런데 할아버지 앞으로도 후배들을 가르치실 거예요? 그럼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어. 젊은 친구들에게 전해줄 게 많거든. 할아버지의 눈빛이 다시 젊어 보였어요. 마치 새로운 꿈을 꾸고 계시는 것 같았죠. 집에 도착해서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았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훈장을 들여다보시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여보, 정말 잘 됐어. 이제야 당신의 진가가 인정받았네. 당신이 곁에서 지켜줘서 가능한 일이었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로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께 정식으로 사과드렸어요. 할아버지, 무릎 꿇고 사과드릴까요? 저는 정말 무릎을 꿇었어요. 그동안 할아버지에게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생각하니까 이렇게라도 사과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서준아, 일어나거라. 할아버지가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할아버지를 무시하고 창피해하고 심지어 소리까지 질렀어요. 정말 죄송해요. 괜찮다.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맙다. 할아버지는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앞으로는 정말 할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손자가 될게요. 네가 건강하고 바르게만 자라주면 그것으로 충분해. 할아버지의 따뜻한 포옹을 받으며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특별히 정성스럽게 준비해주신 음식들로 가득한 식탁이었죠. 건배. 우리는 모두 함께 잔을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수상을 축하하는 의미였죠. 할아버지 정말 축하드려요. 고맙다, 서준아. 그런데 말이야. 할아버지가 갑자기 진지해지시더니 뭔가를 꺼내셨어요. 낡은 설계도였어요. 이걸 내게 주고 싶어. 이게 뭐예요? 내가 젊었을 때 설계했던 자동화 시스템 도면이야. 지금 보기에는 구식이지만 그 원리는 여전히 유효해. 할아버지는 설계도를 펼쳐서 보여주셨어요. 왜 이걸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차례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가 만약 공학 쪽에 관심이 있다면 이 기초 위에서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저는 아직,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돼. 언젠가 필요한 때가 오면 참고하렴. 할아버지는 설계도를 조심스럽게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할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달라는 건 아니야. 다만 할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지 그 정신만큼은 기억해 주었으면 해. 저는 그 설계도를 받으며 정말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할아버지의 정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할아버지, 열심히 공부해서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게요. 그래, 하지만 무엇보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성이 바르지 않으면 소용없거든.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특별한 하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신의 공로를 인정받으셨고 저는 할아버지의 진정한 위대함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의 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해졌죠. 마지막 장면으로 우리 가족이 모두 함께 식탁에 앉아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할아버지의 훈장이 거실 벽에 걸려있고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시며 음식을 나누어 주시고 저는 할아버지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저에게 건네주신 낡은 설계도는 제 책상 위에 소중히 놓여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꿈과 희망, 그리고 앞으로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할아버지와 저,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에게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정말 중요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소중한 보석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서준이가 그동안 무시했던 할아버지가 사실은 나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그런 숨은 영웅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상처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주셨죠.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서준이의 마음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때로는 시간이 걸리지만 결국 모든 오해와 갈등을 녹여내는 가장 강한 힘이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또한 겸손함의 진정한 의미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처럼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낸 분일수록 자랑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살아가시더라고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과시하지 않는다는 걸 할아버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어요. 서준이의 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할아버지를 부끄러워했지만 진실을 알게 된 후에는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죠. 이는 우리가 사람을 겉모습이나 현재 상황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야기와 가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부모님, 조부모님 또는 가족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처럼 인생에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이겨내는 자세도 중요합니다. 불공정한 일을 당했음에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던 할아버지의 마음을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진정한 성공은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것이라는 할아버지의 말씀도 기억해 주세요. 할아버지는 구멍가게를 운영할 때도 예전에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항상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드렸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관심과 존경을 가져보시기를 바라요. 누구나 각자만의 빛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이야기나 감상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